나는 어릴 때부터 가위에 자주 눌려 재래시장 근처에 살던 때 그 동네 무속인 할머니도 접고런 할아버지도 얘 잘 키우라고 내 주변에 애를 홀려서 데려가려고 하는 게 많다고 엄마 아빠한테 직접적으로 여러 번을 말하였다. 실제로 어릴 때 나는 재래시장, 그 사람 많은 골목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건어물 파는 가게 할머니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너무나도 이쁘게 생긴 여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가게 들어가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언니, 뭐 사러 왔어요? 할머니 불러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러곤 여자가 말을 꺼냈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북어포 한 마리가 필요하다며 내게 돈 10,000원을 주고 대신 사다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워낙에 시장에서 잔심부름을 많이 했던 터라 나는 할머니 손님이 북어포 한 마리 달래요. 그러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방 안에서 할머니가 나오시면서 북어포를 봉지에 담아주었고 난 돈 10,000원을 건네주고 거스름돈을 받아서 들고 나왔다. 그러곤 손님한테 북어포랑 거스름돈을 건네주며 말하였다. 여기요. 할머니가 밤에 TV를 봐서 밖에서 불러도 잘 안 나와요. 다음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부르세요. 이렇게 말한 뒤 집으로 가려고 하였다. 아, 참고로 우리 집은 재래시장에서 옷가게를 했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잔돈은 심부름 값이라며 나보고 가지라고 하였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곤 골목 위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갔다 오니 시장이 발칵 뒤집어진 것이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어른들 틈 사이에 끼어서 들어보니 건어물 할머니네 금고통 10,000원짜리 칸에서 나뭇잎이 한 장 나왔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난리가 났던 것이었다. 왜냐면 건어물 할머니네에는 애들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런 장난을 칠 애들이 없는데 나뭇잎이 돈통에 들어가 있으니 이상하다고 귀신이 코칼 노릇이라며 사단이 났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동네 무속인 할머니가 내 뒷덜미를 잡아채더니 물었다. 너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하긴요. 심부름하고 숙제하고 동네에서 놀았죠. 그거 말고 너 어제 누구 만났잖아. 어제 어떤 이쁜 언니 심부름으로 북어포 사다 줬어요. 나는 그제서야 하얀 원피스 입은 언니가 생각이 나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였고 무속인 할머니가 나를 질질 끌고 가더니 대나무 이파리로 나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팥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할매 뭐 하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빨리 떨쳐내야 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건데? 이거사, 어제 네가 보고 만난 게 뭔지나 알고 그러는 것이야? 그게 뭔데? 구미호야, 구미호! 여우귀신 말이여! 그 하얀 원피스를 입은 언니는 구미호, 여우귀신이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당 할머니가 해주신 말은
아마 그 동네가 갑자기 시장이 들어서면서 산이 밀리고 깎이는 과정에서 새끼를 잃은 모양이라고. 그런데 잃어버린 날이 그날이었는지 부고포를 사서 차려주고 싶어서 산을 내려왔던 것 같았다고. 그런데 하필 건어물집 할머니 가게에 들어가는 문턱에 부적이 붙어 있어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성였던 것 같았다고 했다. 근데 내가 그 여자를 보았고 대신 사다 주었던 것이었으며 하얀 원피스를 입은 언니가 낸 10,000원은 나뭇잎이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웃긴 게 우리 초등학교 뒷산에 여우가 산다는 이야기가 떠돌아서 다들 그 산에 가기 싫어했고, 여우가 아이들 길을 잃게 만들어서 미아로 만든다고 소문이 돌았는데 실제로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파출소 경찰들이며 시장 사람들이 단체로 찾으러 다닌 적도 있었다. 지금은 시간이 꽤 많이 흐르면서 그나마 있던 산도 밀어버리고 수변공원을 만들었는데 난 아직까지 거길 가보지 못하였다. 그냥 뭔가 누군가의 털을 빼앗은 기분이 들어서 차마 못 가겠더라고. 그때가 늦여름에서 가을께였는데 그 구미호 언니는 아직도 그날이 되면 부고포를 사러 시장에 내려오는지 모르겠다. 딱히 나한테 해코지한 건 없어서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혹시 독서실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아십니까? 우리 동네에 특히 공부가 잘 되는 독서실이 있었다. 그 독서실에는 부모님께서 밤 12시까지만 공부를 하게 하고 새벽에는 공부를 못하게 한다는 공부에 집착하는 한 아이가 12시간 넘도록 공부를 하고 있었다. 독서실에 혼자 있었는데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 원래 독서실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는데 이 독서실은 특히나 주인이 경고하듯 이야기를 하였다. 절대로 독서실에서는 소리를 내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짓은 하면 안 됩니다. 독서실 주인이 경고한 것처럼 혼자 있었던 아이는 누군가 오는 것 같아 숨을 참은 듯할 정도로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정적이 흘렀을 때 숨을 좀 내쉬었더니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제 친구가 겪었다는 일이 그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다. 그때 당시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제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자연계열 부문에서 전교 2등을 할 정도였다. 여기서 자연계열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과로서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현상을 공부하는 학문 분야이다. 우리 둘은 같은 독서실에 다녔는데 어느 날 둘이서 같이 집에 가는 길에 친구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얼마 전 동네에 있는 작은 독서실에 갔었는데 독서실에 공부하는 사람이 본인 혼자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 독서실은 건물 3층이었고 주인 아저씨가 2층에서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구조였는데 주인 아저씨가 12시쯤에 제 친구에게 라면을 끓여놨으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나서 공부를 하라며 3층 휴게실로 내려오라고 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친구는 배도 고프기도 했고 공짜 라면을 마다할 필요가 없었기에 바로 내려가서 아저씨와 같이 라면을 먹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라면을 다 먹어갈 때쯤 아저씨가 친구에게 질문을 하였다고 했다. 학생은 오늘 몇 시까지 공부할 거야? 저요? 내일 학교 가는 날도 아니고 그래서 밤새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친구가 밤새도록 할 거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저씨가 조금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셨다고 하였다. 학생, 웬만하면 일찍 들어가지. 독서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건데. 남은 독서실비는 환불해 줄 테니까 그냥 들어가. 죄송하지만 안 돼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아직 해야 할 공부들이 많아요. 독서실 비용까지 환불해 주겠다는 주인 아저씨의 말에도 공부에 미쳐 있었던 제 친구는 극구 반대를 하며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그럼 학생,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2층 현관문만 잠그고 갈게. 그래도 되겠나? 현관문 열쇠도 주고 갈 테니까 공부하다가 집에 가고 싶으면 1층 계단 화단 쪽에 열쇠 넣어주고 가면 돼. 혹시 그래 줄 수 있겠나? 아, 네. 저는 상관없어요. 제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어차피 아침까지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아저씨는 현관문을 잠그고 집으로 가셨다고 했다. 그렇게 한 2시간쯤 지났을까? 2층 카운터 쪽에서 전화벨 소리가 났다고 했다. 자동차 소리 하나 나지 않던 그 시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3층에서 들어도 엄청 크게 들렸다고 했다. 그 소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울리길래 짜증이 났던 친구는 결국 2층 카운터로 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다. 여보세요? 학생, 나 주인 아저씨인데 이 말을 해준다는 걸 깜빡해서 말이야. 중요한 이야기인데. 뭔데요? 혹시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로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절대로 열어주면 안 돼. 혹시 문 한 번이라도 안 열었지? 네. 한 번도 안 열긴 했는데요. 그래.
누가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애원해도 절대로 열어주지 마.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의 진지한 말씀에 친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했다. 아저씨의 전화를 받고 한 30분쯤 도저히 공부를 할 마음이 들지 않아서 결국 짐을 싸고 독서실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고 하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 구두 소리라고 하였다. 그때 시간이 3시쯤이었는데 친구는 무서워서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계속 발소리만 들었다고 하였다.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2층까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친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하였다. 문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거기 3층에 있는 학생분,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공부해야 돼요. 그 소리에 친구는 정신을 잃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했다. 계단에 울리던 그 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섬뜩할 만큼 가느다란 목소리였다고 했다. 10분 정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렸고 잠깐 조용해지더니 야! 이 새끼야! 문 열어! 문 열어! 있는 거 다 안다고! 문 열어! 이 새끼야! 공부해야 되니까 당장 문 열라고! 목청이 터져라 욕을 하며 문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 그 소리는 계단에 울려 퍼졌고 친구는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마지막에 3층 화장실 쪽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에 친구는 정신을 잃었다고 하였다. 나 올라왔어. 창문을 열어놨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친구는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독서실로 나온 아저씨 덕분에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저씨가 뭔지는 몰라도 미안하다며 독서실비를 환불해 주었고 친구를 계단 밑에까지 배웅해 줬다고 하였다. 친구는 그날 겪은 일이 너무 무서워 그 이야기를 한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주인 아저씨는 무언가 아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 후로 친구는 내가 다니는 독서실로 옮기게 된 것이었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 괜찮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아무래도 그 독서실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주며, 저에게도 절대로 혼자 늦은 시간에 독서실에 남아있지 말라고 말해주었다.